과학과 인간, 연약한 종은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을까요? 진화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인간 본성의 비밀과 호모 리플리쿠스입니다.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지요. 철학이나 종교는 가치의 영역이고요. 과학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로 자연적, 우주적 관찰일 겁니다. 하지만 철학이나 종교의 가치 영역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궁극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지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어떻게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흉의 자연주의 오류는 사실 진술들만으로는 당의 즉 진술들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 고문은 고통을 준다. 하지만 고문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죠. 생존은 예외적입니다. 90%가 멸종하고 20만 년 전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의 1 내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화는 우발적이지요. 호모 사피엔스는 거대한 우주적, 자연적 우연의 산물인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약 20만 년 전입니다. 0.1%의 반란, 농업혁명이 촉발한 폭발적 확산이지요. 지구 생태계 1만 년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일 겁니다. 지금부터 1만 년 전부터 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농사가 시작되고 나서 결국은 정착 생활과 정치 조직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유식이 도입되어서 모유 수유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가임기가 연장이 되고, 가임기가 연장이 되다 보니 인구가 폭발하게 되지요. 하지만 평균 키는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신체적 퇴화가 있었지요. 0.6%의 간극, 침팬지는 600만 년간에 머물렀고 우리는 문명을 세웠습니다. 99.4%가 DNA와 일치하지요. 객관적 생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 해답은 우리 사회생활에 있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해보면 뇌 용량이 침팬지는 400g이지만 인간은 1300g입니다. 집단의 크기가 침팬지는 50개체 정도지만 인간은 150개체 정도입니다. 침팬지의 협력의 동기는 오직 자신의 이익이지만 인간은 배려와 공감에 있지요. 진화의 압력입니다. 커다란 뇌는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인간은 집단을 유지하려는 노력 속에서 언어가 발생하고 뇌 용량이 커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일반적으로 5명은 완전 절친이고 15명은 절친이고 35명은 좋은 친구고 150명은 친구고, 바로 150명이 던바의 수, 의사소통의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명은 아는 사람이고 1500명은 알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초사회적 종의 탄생입니다. 손가락을 보는 침팬지죠. 달을 함께 보는 인간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사람이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달을 볼 수 있지만 침팬지는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고 하지요. 공유된 지향성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팬지는 1차 생각으로 물리적인 인지만을 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고 관점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도 볼 줄 알고 별도 볼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유된 지향성의 시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에 대한 엔진입니다. 배측 전대 피상이라 피질, 배측 전대상 피질, 즉 공놀이 중에 소외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구별하지 못하지요. 침팬지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동료를 돕지 않지만 인간은 배려한다고 하지요. 인간은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초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호모 리플리쿠스, 목표보다 절차에 집착하는 슈퍼 모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목표 중심이지만 인간은 절차 중심이지요. 침팬지는 오직 목표 달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이지만 축적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인간은 절차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차를 따라하는 과잉 모방을 합니다. 정교한 모방이 다수에 의해 축적과 문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모방의 집단화가 문화를 만듭니다.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방이라 할 수 있지요. 생존 본능인가 축적된 문명인가, 동물의 문화와 인간의 문화입니다. 동물의 문화, 즉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고구마 찢기를 하게 되면 따라한다는 거죠. 침팬지도 행개미 낚시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는 지역마다 다른 식문화, 문명이 따로 있습니다. 동물의 문화의 형태는 전 유사 문화지만 인간의 문화는 참된 문화입니다. 동물의 문화의 동력은 생태적 본능이지만 인간 문화의 동력은 모방과 가르침입니다. 동물 문화의 학습 방식은 개별 학습이지만 인간의 문화의 학습 방식은 사회적 학습이죠. 동물의 문화의 생태적 설명은 가능이지만 인간의 문화의 생태적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물의 문화 존재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나 무의미해 보이는 절차까지 복제하는 참된 모방은 인간만의 영역이라 할 수 있지요. 문화의 바다를 항해하는 신경학적 즉 거울 뉴런과 적극적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전 세대가 축적한 문화의 바다에 빠져 있죠. 적극적인 가르침이 없는 침팬지가 사회와 달리 인간은 끊임없이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자, 액티브 티처가 있고 관찰하는 학습자, observing learner가 있습니다. 관찰만으로도 실제 행동할 때와 똑같이 뇌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거울 뉴런이라 하지요. 진화의 쌍방 엔진, 유전자가 몸을 만들고 밈이 마음을 진화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동물 중 유일하게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 밈에 지배받는 존재라 합니다. 여기서 진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지침이며 세포에 저장되고 생식을 통해 전달하며 생물계의 진화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밈은 행동을 일으키는 지침, 뇌와 사물에 저장하는 것, 모방을 통해 전달하는 것, 마음의 진화를 주도하지요. 창조자가 피조물에 종속되다. 문화의 자율성과 역지배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간의 필요와 모방이 있게 되면 창조하거나 또는 문화와 제도가 스스로 진화하는 밈의 자율성이 강력한 통제와 구속, 즉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서 인간의 필요와 모방이 가능하고 그것이 창조를 이루게 한다고 보는 거죠. 진화적 무기의 상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속 호기심의 비극적인 추락입니다. 배움을 재미있게 만드는 진화적 장치인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일반인들에게 과학은 공포나 비현실적 로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호기심이 강하기가 높습니다. 중등학교에 들어가면 호기심의 방임기로 떨어지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호기심의 고갈기입니다. 결국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호기심 굳히기로 거의 호기심이 없다 하겠죠. 과학은 21세기의 인문학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가치를 낳는 겁니다. 과학은 단순한 사실이 나열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도구이지요. 인간 본성, 초사회성, 초무방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 없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21세기의 인문학은 과학과 더불어 인간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과학이 밝혀낸 호모니쿨루스의 리플리쿠스의 거울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묻기 시작했습니다.